김영수 교수님은 그 한의사로서 이 콩의 효능? 그 한의학에서는 콩 종류는 대부분 다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이라고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두, 녹두, 완두 엄청 많은데 녹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빨리 해독시키기 위해서 녹두를 먹고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동의보감에 보면 흰 콩 종류는 대부분 우리 음식으로 섭취하고 검은 콩 종류는 약으로 섭취하고 했어요. 그래서 콩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루에 콩을 한 말 정도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면 별로. 예, 잘 새겨들어야겠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보충할게요. 제 후배가 가슴 커지는 침을 치료하는 한의원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비방을 얘기해 주는 게 가슴이 커지는. 네, 가슴이 커지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가슴이 커지는 한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서목대 검은 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성용 유방 얘기해서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여성들이 가슴이 커지고 싶다면 검은 콩을 허용량 이내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저는 과학적인 거 좀 우스갯소리 좀 합시다. 아이고. 좀 넘어가시고요. 우스갯소리였어요. 병원식만 먹든가 그러면. 또 이 남성들 아까 지금 정자수 나오니까 특히 이제 비뇨기 계통 가운데 남성들이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그 전립선 비대증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뿐 아니고 실제로 콩을 먹으면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이 줄어듭니다. 네. 그거는 이미 지금 그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전립선 암이 대표적인 호르몬 관련 암이, 그러니까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은 콩류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그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박영호 교수께서 참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콩을 먹으면 유방암에 좋다 이런 얘기 아까 했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요. 가장 최근에 이전에 나왔던 14편의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 보니까 한 10% 정도 유방암 발생을 낮추는 거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10% 정도면 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종으로 봤을 때 아시아 쪽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데 서양 사람한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콩 제품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콩 제품을 먹는 게 과연 유방암에 도움이 되냐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다. 왜 서양 의학자들이 콩에 주목을 했냐면 콩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전립선암이 서구 사람보다 적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는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그 민족 간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식습관의 차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전립선 발생 위험이 적다라는 거고 평소에 콩을 꾸준하게 먹으면 전립선암 발생은 물론 설사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행되는 것을 훨씬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서정월 교수님? 저는 조금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한국, 필리핀은 동양 쪽인데 위암, 간암이 많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은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콩이라는 게 독소 제거를 못하면 발암 물질이라는 것들이 옛날 같으면은 많이 작용을 했으니까 아마 이 동양인 쪽에는 위암, 간암에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실 서양은 콩을 안 먹어서 이쪽이 좀 단점이 됐었고 우린 너무 많이 먹어서 상대적으로 또 위암, 간암 쪽으로는 또 단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우스갯소리 하자는 건 아니고요. 콩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 지구상에 혹시 없나요? 교도소가 있지 않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교도소도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콩을 주식으로 한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지금부터 5,000년 전에는 2,000년 동안 콩을 중국에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인디언들은 옥수수를 심을 때 옆에 콩을 심었거든요. 근데 콩을 먹은 게 아니라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콩을 직접 먹기가 왜 어려우냐면 거기에 있는 독소 제거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쓰다가 이제 독소 제거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콩의 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단백질 소화를 좀 방해하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가열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중남미 국가에서 많이 먹기는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주식은 곡식입니다. 곡류입니다. 네, 박대순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까부터 제가 기회를 못 드려서.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라기보다는
서양 사회에서도 근세기 전까지는 거의 콩이 주식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면 카우보이가 바에 들어가서 접시에다 뭔가를 해서 수저로 퍼먹잖아요. 대부분 콩스튜입니다. 거의 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맛없죠? 그렇지만 주식이었고 영양분 공급이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재춘 고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콩이 찬눈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실제로 세계인들이 그 콩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지는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약 200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곡식의 70% 이상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든든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풍요로운 시대는 더부룩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콩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아마도 콩 발효식품 숫자만 세봐도 굉장히 많죠. 예. 고추장, 된장, 청고장, 간장 할 것 없이 이 좋은 식품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이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애용한다면 콩 가지고 문제될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임 교수님 그 콩을 먹을 때 콩에 지금 안 좋은 성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뭐 음식 어떤 게 궁합이 맞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밥에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콩이 굉장히 그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콩에 들어있고요. 이것이 보완이 되어서 전체적인 단백질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쌀만 먹는 것보다는 콩하고 섞어서 먹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그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기초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만드는 그 요오드라는 물질이 요오드 배출을 좀 증가시켜요. 그래서 다시마 같은 거랑 함께 먹는 게 좋고 유효 성분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